네, 픽 인터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축구도 보고 그럴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축구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 교수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일단요, 우리 게임 살펴보기 전에 어제 그제 사우디 아르헨티나, 일본 독일 이례적이라고 그러고 2대1 2대1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이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월드컵 개막 전에 한 언론사 창사 기념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 요청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경기력을 이제 측정할 때는요, 지역 예선전의 성적, 또 개인 선수별로 기록들을 이제 가지고 팀 전력을 우리가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기초 자료를 이제 코딩을 해서 나온 결과치를 갖고 팀 전력이나 개인 능력치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역대 월드컵의 기록을 살펴보면 개최 대륙의 국가가 우승한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 이번 월드컵은 과거 월드컵이 6월 달에 열렸던 거와 비교해서 지금 겨울 월드컵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중동이라는 곳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다 보니까 더위 문제 때문에 지금 11월 달, 12월 달 이 두 달에 연결이 되면서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중동은 사막성 기후 아닙니까? 네. 또 그리고 사막성 기후에서 오는 산소 결핍 현상, 또 두 번째는 더운 날씨, 그리고 또 카타르는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네. 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카타르에서 했었어요. 아시아의 최종 월드컵 예선전에 올라왔던 팀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경기를 치렀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한 달여 동안 카타르에서 있으면서 카타르의 기후에 대한 것을 아주 경험을 했었거든요. 몸으로 체험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카타르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네.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카타르의 습도를 제가 체크를 하니까 습도가 70에서 80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럼 후덥지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온은 14도에서, 그러니까 낮에는 한 20도에서 30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겨울인데도. 이제 저녁 때 되면 14도에서 17도 정도 오르내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의 초겨울 날씨,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날씨 정도인데 왜 운동장에 에어컨을 설치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네. 습도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에어컨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네. 온도를 낮추는 기능도 있지만 제습 기능도 있는데요. 지난 2002 월드컵 때 한국과 일본은 6월 달 습도가 높았던 우기 때 월드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유럽 팀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고전을 했어요. 이렇게 더운 데서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습도가 높으면 선수들은 땀이 노출이 상당히 많고요, 배출이요. 그래서 이번 중동 월드컵은 사실은 경기력의 지표만 갖고 볼 것이 아니라 개최지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아시아를 대표했던 일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가 이변의 지금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고요. 클럽 팀들이 중동과 동북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 이런 클럽 팀들이 홈앤어웨이로 중동 쪽에 가서 최근에 경기를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만큼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중동에서 경기하는데 큰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것이죠. 네, 신문선 교수.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카타르와 인접해 있는 큰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방에서 경기한 거와 마찬가지죠. 신문선 교수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갑자기 설레어지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밤 어떻게 됩니까? 객관적인 전력은 틀림없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량적 분석을 한다면 우루과이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국제축구연맹 지금 순위를 보더라도 10위이고요. 포르투갈은 9위고요. 네. 한국과 가나는 현재 20위로 이제 동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 전적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월드컵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우루과이에게 이제 패배를 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선수 구성면에서도 보면 우루과이는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무려 19명 있고 한국은 8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량적 분석으로 본다면 우루과이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 분석 기법을 대입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틀림없이 강점, 장점도 있습니다만 약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약점은 주요 선수들이 노쇠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센츄리클럽이라는 것은 A매치 경험이 100경기 이상 뛴 선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센츄리클럽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다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격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공격수들이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들 얘기할 때 이제 환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환갑에 이르는 선수들, 수아레스라든가 카바니라든가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스트라이커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체력적으로 많이 꺾인 이제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잘 파고들면 한국이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교수님한테는 주변에서 네. 해볼만하다 정도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요? 뭐 몇 대 몇이에요? 이런 질문도 짓궂게 하지 않을까요? 많이 하죠. 네. 오늘도 한 30분 정도가 요즘에 재밌는데요. 기업들 그렇지만 친구들끼리 10,000원, 20,000원씩 걷어서 네네. 이기냐 지냐 일단 1번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스코어까지 맞추면 전부 다 몰빵으로 가져간다고 그래요. 아이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축구 전문가로 제가 알려져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하면 저는 일관되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나는 점쟁이가 아니다. 하여튼 신문선 교수님 보시기에 점쟁이는 아니지만 한국과 우루과이는 아주 형편없이 재미없는 게임은 아니고 붙어봐야 안다. 네. 해볼 만한 게임이다.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사실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는 한국이 지금 예선 탈락할 확률이 가장 높은 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들을 했다가 네. 외신들이 경기 앞두고 노쇠한 우루과이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사와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을 때 썼던 그 분석과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로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축구는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우디와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세계적인 우승 후보인 국가들을 꺾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또 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만약에 옵사이드 판정에서 그것이 온사이드로 인공지능 VAR에서 판정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과거 같았다면 골로 인정이 됐다면 경기 흐름은 또 전혀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몇 가지 승부에 가장 큰 변인이 작용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손흥민 선수의 활약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시작해서 5분, 15분, 30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전 가면 틀림없이 한국은 체력적으로는 우루과이보다 우리가 이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과 경기를 했던 독일도 후반전에 일본의 기동력에 상당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아르헨티나도 역시 메시 선수도 후반전에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우디가 역전을 시킬 수 있었던 동인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중동에 가서 사우디라든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지금 카타르 이 지역에 가서 한국의 클럽팀으로서 ACL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성적 시각에서의 어떤 경기력의 평가 지수 이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경기 흐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변인 중에서 또 유의해서 볼 것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지혜도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몸싸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지금 안면이 골절로 인해서 수술까지 받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볼이 오면 미리 보고 패스를 하고 경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동료 선수들이 될 수 있으면 상대 수비와 경합해서 몸싸움하는 동작을 좀 피해야 하는 그런 경기 운영으로서 손흥민 선수의 여보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하여튼 말씀 들으면서 좀 설레기도 하고 빨리 시간이 가서 10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화이팅 이렇게. 네. 네,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말이죠. 우리 지금 경제, 정치, 사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네. 오늘 시원한 골을 터뜨려서 국민 모두에게 지난 2002 월드컵 때처럼 새로운 희망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화이팅을 주문합니다. 네, 화이팅. 신문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